대표 경선을 앞두고 민주당은 지금 당권, 대권 분리가 가장 큰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당권 후보, 대표 후보는 이렇게 네 분입니다. 이낙연 전 총리, 김부겸 전 의원, 홍영표 전 원내대표, 우원식 전 원내대표 이렇게 네 사람인데 현재 여러 가지로 봐서 이낙연 전 총리가 가장 앞서 있지요. 대선 주자로서도 지지율이 제일 높으니까요. 그런데 누가 봐도 이낙연 전 총리는 대선 주자 상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당권을 잡게 되면 당권과 대권은 분리한다는 그 당헌 때문에 채 1년을 못하고 이제 대선 주자가 돼야 될 텐데 이 세 분들이 그걸 가지고 지금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 조금 대표하려고 당권 가지면 되겠습니까? 대통령 되실 분은 대통령만 하셔야죠.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이 두 분은 의견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조금 곤란한 거죠. 김부겸 전 의원도 지금 대선 주자 중에 한 명인데 자, 그래서 김부겸 전 의원은 내가 만약에 당대표가 되면 임기를 모두 채우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그동안 했던 표현하고 조금 다른 겁니다. 그전에는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대표가 되면 대권 도전 안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할 거다.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아예 대선 주자 안 나가겠다는 얘기처럼 받아들여지니까 좀 곤란하죠. 그래서 그건 아니고 당 대표가 되면 임기를 모두 채우겠다라면 안 되면 나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겠죠. 자, 이 부분 한번 들여다볼까요? 녹취 들어봅니다. 힘을 쓰려면 적어도 대통령 선거에 나갈 정도의 그런 주자급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여러분들께서 저를 다시 신임해 주신다면 저는 당당하게 2년 후에 대통령 선거에 나서서 대구 경북뿐 아니라 대한민국을 확실히 바꿔놓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오늘 좀 하고 계시나요? 잠깐만요. 연합뉴스 봤는데요. 네. 대체로 맞습니다. 더 드릴 말씀 없어요. 다 나왔더구만요. 오늘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워크숍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당의 현재 당원 당규의 정신은 이 대권과 당권을 분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과거에 대권과 당권을 함께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줄 세우기를 한다든가 또 그 어떤 대선 경선에 대한 룰에 대한 시비 때문에 당이 굉장히 이게 갈등에 휩싸인다든가 이런 부작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이번 당 김영준, 홍영표 전 원내대표 월요일 날 우리가 또 인터뷰하면서 그 부분 들어봤는데 지금 이제 글쎄요, 이 세 사람이 반 이낙연 동맹도 맺을까요? 글쎄요, 이제 일정 정도의 선거라고 하는 것은 부분적으로는 일정 정도는 반 이낙연 동맹을 맺고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또 사안에 따라서는 달라지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세 분들이 고민을 하면서 합해지면서 또 끝까지 과연 갈 수 있을까 본인 스스로도 이제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맨 처음에는 이낙연 의원 무혈 입성 전망까지 할 정도였는데 지금 보면은 구도가 조금 이상하게 바뀌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당내 기류가 어떻습니까? 실제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낙연 대세론이라고 하는 것이 왜냐하면 이것은 의원들만 찍는 원내대표 선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에 있는 당원들과 함께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그 흐름들을 다른 세 분들이 말하자면 뒤엎을 수 있는 정도가 쉽지 않다. 그러려면 사실은 결선 투표도 가야 될 정도로 힘을 가지고 득표를 해야 될 것인데 거기까지 어떤 세 분이 힘을 합쳐서 한번 해보면 어떤 마지막 말하자면 결론이 아주 국민들을 쇼킹하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까지 가는 길이 상당히 쉽지 않다. 그래요. 송영길 의원 스스로도 봤지만 메이저 후보들조차도
미리 아예 그냥 꼬리를 내리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간단하지는 않을 겁니다. 예. 최경철은 사실 이제 당 대표 경선 앞두고 이런저런 운동할 때 보면 내가 대표가 되면 이런 점을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주로 이제 강조하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열세를 인정하는 거죠. 뭐 당권 대권 분리 외에 다른 얘기는 아직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네, 뭐 이번 전당대회는 1강 3약이 워낙 강하게 고차가 돼 있어서 사실 3약이 힘을 쓰기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3약들이 여러 가지 전술로서 1강을 한번 공략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좀 아쉬운 것은 김부겸 의원입니다. 김부겸 의원은 아까 화면에 나왔다시피 대구 지난번 선거 나갔을 때 대구 시민들에게 대선으로 나가겠다. 네. 당당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불과 2달여 만에 꼬리를 내리고 대선을 안 하고 당권으로 가겠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유권자들에게 왜 똑바로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슬그머니 은근슬쩍 이렇게 하시는지 정치인으로서 당당하지 못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내가 당당하게 예. 당권으로 가겠다고 하든 지금도 계속 좌고우면하세요. 왔다 갔다 하시는 겁니다, 지금. 김부겸 전 의원이 이번에 대선 도전하겠다라고 한 게 아니고 이 다음에 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뭐 2월 30일 날 돈 주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김부겸 의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정치 오래 하신 분답지 않게 좀 당당하지 못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전당대회는 당당한 분이 이기지 않을까. 여러 가지 머리 쓰고 기교를 부리는 보다는 직진하는 분이 아마 전당대회에서 승리의 월계관을 쓰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윤기찬 부위원장의 관전 포인트는 어떤 점입니까? 저는 김부겸 전 의원께서 승부수를 던졌다고 봐요. 네. 대선 출마는 사실 접은 걸로 보이고요. 예를 들면 이낙연 전 총리에게 제안을 한 거죠. 실제 이제 두 분이 고향도 다르고 구도가 나옵니다. 대선 구도가. 그러니까 대선 출마 의지가 있다고 하면서 사전 단일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은 당권을 갖고 주변에 이낙연 총리 대세론에 대해서 상당히 비토 분위기가 있으니까 이런 분위기도 제압하면서 난 당신을 지지하겠다 해서 예. 이런 사전에 단일화하면서 본인은 이제 당권을 예. 또 갖는 왜냐하면 아니면은 당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 새 분석상 그러면 그런 어떤 승부수를 띄우신 게 아닌가. 근데 이낙연 전 총리께서 답변하는 시기가 온 거죠. 어떻게 나올지가 궁금하네요. 예. 그래요. 당권, 대권 나누자. 그런데 김성환 평론가 어차피 나눠지겠지만 일단 이낙연 의원 쪽에서 보면 당내 지지 세력이 아직은 좀 약하다 이런 평가도 많으니까 네. 일단 당권 잡아서 좀 당내 지지도 확대하고 네. 또 재보선도 있고 뭐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대선 후보 나서는 게 좀 더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했겠죠. 네, 그렇죠. 당내 지지 기반을 확고하게 다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대권으로 갈 수도 있다. 사실 지금 아무도 미리 예단할 수 없잖아요. 섣불리 예측할 수도 없거든요. 예. 정말 이낙연 의원이 끝까지 대선까지 갈 수 있을 것인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최대한 가능성을 높여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당내 입지를 확고하게 다지는 과정이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도 당대표 출마하려고 그럴 때 그때도 반대 여론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당권, 대권 분리 문제 또 나왔었고 그런데도 그거 딛고 올라가야 결국은 대권을 움켜쥘 수 있다. 이런 부분인데요. 저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만약에 지금 미래통합당에 이낙연 의원만큼 이렇게 확실하게 대권 주자처럼 보이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아마 지금처럼 이렇게 혼란 덜 겪을 겁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처럼 외부에서 누구 데리고 올 생각도 안 할 거예요. 그만큼 확실하게 국민들한테 어느 정도 지지를 받는 대권 주자가 있는 당과 그렇지 않은 당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집권을 하는 게 목적이니까요. 정당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낙연 의원이 어느 정도 국민들한테 대권 주자로서 인식이 됐다면 다른 경쟁 후보는 그걸 공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찾아낼 수밖에 예. 없고 그게 김부겸 전 의원 입장에서는 다음번에 대권을 노리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이번에 대권은 안 가도 당권으로 다져야 하는 필요가 있었다.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래도 명색이 176석의 거대 여당인데 전당대회 당 대표 뽑는 것 뭐 이런저런 얘기 없이 그냥 가면 그것도 재미없죠.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